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인생을 바꾼다. 지은이는 페니 멜러리, 출판사는 더 퀘스트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나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해답을 갖고 있다. 내가 그 해답이다. 동시에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나는 스스로 문제이자 해결책이다. 내가 겪는 모든 일에서. 결국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나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전 세계 어디든 운동선수나 과학자, 기업가, 정치인, 부모든 상관없이 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이는 멘탈력이 강인하다. 성공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상황들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이 남다르다. 누구도 태어났을 때부터 멘탈이 강했던 것은 아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 갈고 닦아왔을 따름이다. 어떤 삶이든 굴곡이 존재한다. 문제들을 늘 멀리서 바라보자. 넓게 보라.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차분히 깊이 생각하라.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사소한 일이 당신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두지 마라. 인생의 정답은 앞에만 있지 않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도 괜찮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좀 더 유연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은 오롯이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 누구도 당신이 특정 감정을 느끼도록 만들 수 없다. 행복하든 슬프든 화가 나든 평온하든 당신의 감정은 오직 당신만이 통제 가능하다. 정리하자면 자기 자신이든 삶이든 그게 무엇이든 변화할 힘은 오로지 당신에게 있다. 남이 정의 내린 행복이 아닌 자신이 생각하는 바에 기초한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비교하지 말자. 마음은 수면 위에 7분의 1만 떠 있는 빙산과 같다. 표면에 드러난 의식은 당신이 현재 처한 순간을 반영하는 모든 사고와 기억, 감정, 소망 등을 담고 있다. 그리고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은 당신의 자각 바깥에 있는 감정과 사고, 욕구, 기억을 저장하는 거대한 창고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삶에 알게 모르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에 따르면 인간으로서 탁월해지려 노력할 수는 있지만 완벽해지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 완벽주의는 비이성적인 생각이다. 완벽주의자의 관점으로 일을 하려 든다면 자꾸만 일을 미루고 별다른 성취도 얻지 못한다. 매번 매일 훌륭한 결과를 낼 수는 없다. 실수도 배움의 일부다. 실수가 쌓여 성공의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책임지는 법을 알아야 한다. 내렸던 결정, 열심히 했던 일, 열심히 하지 않았던 일에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승리하고 패배했던 일들도 마찬가지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인내심이다. 스스로 행동의 주체자이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이는 건강한 삶과 인간관계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평소에 익숙하게 느끼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낯선 상황으로 나가보자. 전에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것을 해보고 배운 것이 없는 것들을 배우라. 처음 보는 것들,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자꾸만 노출되다 보면 곧 낯선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거의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낯선 상황들은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승자와 패자는 멘탈력과 사고방식이 다른다. 패자는 자기 바깥에서 문제점을 찾는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는 소홀하다. 승자도 물론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보지만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승자는 계속 실패를 반복한다. 하지만 그 어떤 실패도 계속 새롭게 시도하는 그를 막을 수 없다. 당신을 좌절시키고 일어서지 못하게 막는 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 자세다.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결정된다. 집중력과 결단력을 발전시키려면 힘든 일들을 참아내는 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매일 아침 찬물로 샤워를 한다든지 플랭크 자세를 1분씩 늘리거나 러너라면 운동 거리를 조금씩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든 초반에 힘든 터널을 통과하면 인내심의 수준이 높아지고 멘탈력은 점차 발전할 것이다. 사자성어 유유상종은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귐이라는 의미다. 되도록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자.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면 열정적으로 살 수도 없고 목적의식을 가지기도 힘들다. 현실에 충실한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자. 헨리 포드가 말한 유명한 말이 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이 옳다. 포드는 자신감이야말로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것이 없다면 곧 실패로 이어지리라는 사실을 한 문장으로 보여주었다. 회의감이 무력감을 불러온다. 두려움과 망설임을 조장하며 생각을 갉아먹기도 한다. 이렇게 자문해보자.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나에게 일어날 최악의 사태는 무엇일까? 생각보다 커다란 재앙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행동에 옮기자. 엄마 개와 아이 개가 모래 위를 걷고 있었다. 엄마 개는 자꾸만 옆으로 움직이는 아이 개에게 좀 더 우아하게 걸어보라며 혼을 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걸을 수 없었던 아이 개는 엄마에게 시범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제야 엄마 개는 자신도 똑바로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본보기가 되는 것은 규칙이나 훈계보다 더 강력하다. 자신도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한다면 그 누구도 당신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다. 상대는 당신의 요구를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요청하라. 그러면 당신이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요구해도 상대가 무력감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자존감이 타고나는 재능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는 전적으로 당신 안에서 만들어지는 능력이다. 자존감을 낮추는 태도를 선택할 수 있듯 높이는 것 역시 당신 손에 달렸다. 자존감이란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가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 나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하지는 않아. 나는 친구가 없어. 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그 문장을 반박할 만한 증거들을 수집해보자. 반대 문장들을 모두 적어보고 그것들을 자꾸만 들여다보자. 그렇게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실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인식시키자. 눈을 감아보자. 마음속으로 당신이 이루고자 했던 일들이 정확히 원하던 대로 진행되는 모습을 그려보자. 이 작업들을 시각화라고 부른다. 성공을 기대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것이다. 뇌는 실제로 겪은 경험과 상상으로 만들어진 경험의 차이를 면밀하게 구별해내지 못한다. 즉, 당신이 어떤 성공 경험을 시각화해낸다면 뇌는 그것을 현실에서 일어난 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시각화는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알맞은 열쇠다. 성공한 사람들도 두려움과 의심, 걱정, 근심 등을 안고 산다. 다만 그들은 이런 감정들이 삶의 방해물이 되도록 놔두지 않는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극복했다고 상상해보자. 원하는 삶을 분명히 그릴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그 상상을 현실에 반영하기 시작할 것이다. 인생에서 오랫동안 백미러만 들여다본다면 결국 앞차와 충돌하고 말 것이다. 당신의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다. 과거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단순히 참고만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자동차 앞유리가 백미러보다 훨씬 큰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인생이 당신을 수렁에 던져버리고 우울하게 만든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지금 부정적인 감정이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려는 것일까?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지 말자. 오히려 당신의 인생을 혹은 세상을 변화시킬 연료로 활용하자. 만약 당신이 지옥을 지나고 있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윈스턴 처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꾸준히 노력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자.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새 힘이 생기고 추진력과 지속력, 열정, 용기, 체력 등을 길러줄 것이다. 진정한 투지가 당신이 목적지에 도달하게끔 도울 것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고 용감해져야 한다. 낯선 상황에 주눅들고 무서운 마음이 들 때마다 흥미진진한데? 라고 생각해보자. 실패를 피하고 싶다는 말은 성공을 피하고 싶다는 말과 동의어다. 우리는 실패를 두 팔 벌려 환영해야 한다. 그러면 새로운 방법과 전략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성공과 실패는 빛과 어둠, 태양과 달, 삶과 죽음처럼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한 쌍이다. 하나를 가지고 싶다면 다른 하나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성공과 실패를 모두 포용하자. 실패는 그 일이 당신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증거도 아니고 부적절했다는 표시도 아니다. 그저 인생을 바꾸기 위한 여행길에 있다는 안내표일 뿐이다.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 위에 앉았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휘몰아쳤다. 나무가 크게 흔들리고 나뭇가지가 반으로 뚝 부러질 것 같았다. 하지만 새는 걱정하지 않았다. 자칫 나뭇가지가 부러지더라도 자신의 날개를 활용해 하늘로 날아오르면 안전하다. 비록 이 나뭇가지가 부러진다고 해도 잠시 쉴 만한 나뭇가지는 얼마든지 있다. 당신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다. 부정적인 내적 대화는 생각 멈추기로 중단시킬 수 있다. 내가 지금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군. 이 생각을 바꾸어야겠다. 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글자 그대로 자신에게 그만이라고 말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자. 이때 간단한 루틴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어떤 사람은 손목에 고무줄을 걸고 있다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튕기기도 한다.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과 두려움이 생겨도 이를 인식하는데 망설이지 않는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스스로를 통제하거나 좌지우지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들은 살다가 닥치는 모든 힘든 일들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더불어 그 일에 대응하는 반응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안다. 그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어려운 결정을 내리거나 힘든 상황에 직면해도 선택의 힘을 믿는다. 살아남는 종은 지능이 가장 높은 종도, 가장 강한 종도 아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적응하고 조종하는 데 가장 뛰어난 종이다. 찰스 다윈. 이 말은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인생은 규칙과 목표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일종의 게임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인생의 우승자는 끊임없이 적응해 나가는 사람이다.
강한 것도 중요하고 유용하지만 매일 마주하는 어려움과 좌절에 빨리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그것들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원하는 삶도 하루 만에 뚝딱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목표를 향해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행동이 꿈을 현실로 이루게 도와줄 것이다. 얼마나 멀리 가야 하는지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오늘에 집중하고 매일매일 스스로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만한 행동을 반복하자. 목표를 향해 다가가는 행동을 루틴으로 만들 수 있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과정을 믿어라. 나는 할 수 있어. 내게는 능력이 있어. 와 같은 말들을 자기 가치 확인이라고 말한다.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자신감과 믿음이 커진다. 머릿속으로 자기 가치 확신을 반복하면 동기와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 그렇지만 결국 직접 행동해야만 한다.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것은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변화를 향한 하나의 단계일 뿐이다.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이다. 자신의 직업에 나름대로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다가도 다른 사람의 직업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쪽이 훨씬 더 나아 보이는 경험 말이다. 인생을 당신의 과거가 아닌 다른 이의 인생과 비교한다면 불행을 자초하는 셈이다. 남이 걷는 길을 부러워한다는 건 현재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당신만의 길을 가라. 자신의 이전 모습 이외에는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자. 대참사를 부르는 한 가지 확실한 공식이 있다. 바로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애쓰는 것이다. 자신의 의견을 솔직히 밝히지 않고 자기 생각을 분명히 말하지 않는 모습은 당신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늘 예스만 외치는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남을 만족시키려 하면 상대의 계획을 이뤄주기 위해 당신의 계획을 수정해야 하고 일은 계속 늘어나기만 할 것이다. 그건 진실하지 못한 삶이다. 결국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비전을 따르고 스스로 믿는 바를 위해 당당히 맞서는 것이다. 나눌 때 2배가 되는 유일한 것은 친절이다. 하루에 친절한 행동을 한 가지씩만 해도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정도가 줄어든다고 한다. 당신은 물론 당신이 도와준 사람에게도 더 차분하고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한다. 친절은 결과적으로 자신감과 통제력, 행복, 낙관론을 증진시킨다. 오늘부터 좀 더 천천히 말하려고 노력해보자. 말이 느리면 배려심 있고 생각이 깊은 전문가의 목소리처럼 들린다. 천천히 말하면 상대방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게 된다. 당신의 자신감도 상승할 것이다. 자신감이란 스스로 뛰어나다고 믿는 것이다. 당신의 능력이나 특성의 진가를 인정함으로써 오는 자기만족이다. 거만함이란 당신이 남들보다 낫다고 믿거나 당신의 중요도와 능력을 과장해서 믿는 것이다. 거만한 사람이 남을 비하하며 자신의 업적이나 능력을 자랑하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다. 자신감은 자신의 진짜 가치에서 온다. 당신의 업적과 능력을 진심으로 믿고 긍지를 느끼는 것이다. 자신만만함, 자기 확신은 내면을 평온하게끔 돕고 기꺼이 남의 말을 듣고 배우게끔 하며 타인을 돕게 만든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 바로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 용기를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았다는 것을 가장 크게 후회한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단 하나다. 그건 바로
당신의 의지력을 넘어서는 일에 대한 걱정을 멈추는 것이다. 에픽테토스. 당신의 행동은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든지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당신이 내린 선택에 대한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린다면 인생의 중요한 변화를 만들고 성공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 인정하고 책임을 져라. 어려움과 역경을 겪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강해진다. 역경 없이는 성장도 없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두려워지고 불안을 느끼는가? 인지행동치료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주로 활용하는 기법으로 통제된 노출이 있다. 이는 불안해하는 상황에 서서히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대중 앞에 서서 연설하기를 두려워한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남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노출 기법을 활용하며 차츰 그 두려움을 극복했다. 처음에는 2~3명 앞에서 연설을 시도해보다가 점차 규모를 키워갔다. 이제는 수백 명, 수천 명의 대중 앞에서도 떨지 않고 원하는 말들을 건넬 수 있게 되었다. 무엇이 두려운가? 그것이 무엇이든 서서히 자신을 노출시킨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추어와 프로 운동선수를 가르는 기준은 경쟁의 압박을 이겨내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종종 아마추어들은 경쟁의 압박감 앞에서 무너져 프로로 전향하지 못하곤 한다.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황에 어떻게 정신적으로 대응하는가가 성공을 결정짓는 셈이다. 만약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능력이 있다면 더 편안하고 성공적인 삶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당신이 하겠다고 결심한 바를 행동에 옮기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책임감 있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긴다.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은 중요하다. 책임감 없는 사람과는 대부분 함께 일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행동에 책임을 지는 책임감이 강한 이를 사람들은 신뢰한다. 타인의 신뢰감은 누구나 얻고 싶어 한다. 책임감 높은 사람은 장애물이나 문제 앞에서 타인을 비난하기보다는 풀어내기 위해 나선다. 성공과 실패에 책임을 지며 큰 보상이 따르지만 위험한 일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황소의 뿔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던 모기가 이제 그만 날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황소에게 가도 되겠냐고 물었다. 황소는 대답했다. 내가 온 줄도 몰랐다. 그러니 간다고 해도 아쉽지는 않아.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에게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주변의 시선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중요시한다. 그러니 남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당신답게 진솔하게 말하고 행동하라. 당신의 존재를 모든 사람이 알아차릴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자. 당나귀가 우물에 풍덩 빠졌다. 농부는 고민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다. 당나귀가 어차피 늙었고 우물도 곧 덮으려던 것이니 구하느라 힘들게 고생할 필요는 없겠다. 농부는 이웃 주민들에게 우물을 메워달라고 부탁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흙을 우물에 던지기 시작했다. 당나귀는 자기 등 위로 흙이 쌓일 때마다 그것들을 툭툭 턴 다음에 밟고 올라섰다. 오래 지나지 않아 흙 위에 올라설 수 있었고 우물을 폴짝 넘어 걸어 나왔다. 멈추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가장 깊은 우물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인생은 온갖 종류의 흙을 던질 것이다. 우물을 나오려면 그 흙을 털어내고 밟고 일어나야 한다. 각종 문제거리가 오히려 받침대가 되어줄 것이다.
밟고 올라서라. 인생은 하나의 커다란 실험과 같다. 많이 탐험하고 시도할수록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러니 더 자주 예스라고 대답하자. 심지어 아직 그 일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말이다. 생전 처음 맡아보는 일 앞에서도 예스를 외쳐보자. 새로운 기회를 승낙하면 지식이 확정되고 일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눈이 생긴다. 예스라고 대답할 때 인생은 좀 더 충만해지고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다. 시야를 넓혀라. 관심 있는 길을 기꺼이 탐험하라. 오늘부터 예스라고 말해보자.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행동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그 어떤 일이라도 인내로 극복되지 않는 불운은 없다. 실수를 저질러서 창피를 당할지라도 계속 그 일을 하려면 열정을 품어야 한다. 당신에 관해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지금의 상태가 앞으로의 상태는 아니다. 뭐든지 누구든지 발전 가능성이 있다. 당신은 글자 그대로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성장형 사고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능력치를 최대치로 발휘하고 심지어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끈기가 재능을 이긴다. 인생에서 가장 큰 방해물이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에는 별별 이유가 다 있을 테고 그 이유들의 대부분은 당신의 통제 밖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스스로 통제 가능한 것을 관리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바로 당신 자신이다. 인간은 아무 이유도 없는 일을 하기 싫어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이유를 떠올려보자. 틀림없이 더 큰 목적이 있을 것이다. 자신만의 임무이자 목적,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해야 한다. 오늘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자. 당신의 목적은 무엇인가? 익숙한 것은 나를 성장시킬 수 없다. 사람들은 흔히 익숙한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매번 똑같은 음식점에 가 같은 메뉴를 시킨다든가 익숙한 친구와 똑같은 방식으로 논다. 심지어 예상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도 한다. 불확실하면 왠지 불편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안전지대 안에만 머문다면 교훈을 배울 수 없다는 점이다. 새로운 시도를 꺼리거나 미리 계산된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없다면 성장할 기회를 스스로 뺏는 셈이다. 일상적으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연습이 필요하다. 성공한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한 이들이다. 위험할 때마다 계속 피한다면 변화가 필요할 때마다 숨이 막히고 경직될 것이다. 그러나 계속 일어나는 것은 변화밖에 없다. 아무리 피하려 노력한다 해도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여라. 늘 하던 것만 한다면 매번 어떤 것만 얻게 될 것이다. 만약 늘 어려운 대화를 피해 다닌다면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일하게 될 것이다. 만약 늘 남을 탓하는 버릇이 있다면 절대 주도권을 쥐지도 못하고 당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지도 못할 것이다. 모든 일은 당신의 개입이 있기 전까지, 즉 새로운 길을 선택하기 전까지 계속 반복된다. 만약 무언가 놓쳤다는 생각이 든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변화를 선택해보라. 오직 당신만이 당신을 행복의 길로 이끌 유일한 사람이다. 하다 보면 하게 된다. 이제 말하기를 멈추고 행동에 나설 시간이다. 뭐든 좋으니 지금 당장 시작하자. 팔굽혀펴기 1번, 책 1장 읽기,
물건 하나 판매하기, 세미나에 한 번 참석하기, 글 한 문단 쓰기 등을 오늘 시작하라. 한 번을 해낸다면 두 번도 무난해질 것이다. 같은 일을 내일도 계속하라. 무엇을 꿈꾸든 시작도 안 한 채로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행동하지 않고 미적거린다면 프로젝트와 목표는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포기하거나 미루지 말라. 계획을 진전시키고 싶다면 행동해야 한다. 멘탈력이 강한 사람들은 더 용감하거나 재능이 있거나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다. 단지 더 끈질긴 사람들일 뿐이다. 매일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보다 어려운 일에 도전하라. 자꾸만 어려운 일을 시도해 보도록 자신을 독려하라. 그러면 당신의 수준과 특정 작업을 끝내는 데 필요한 기술 수준의 차이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차이가 바로 당신이 성장할 기회다. 매일같이 당신의 수준을 넘는 도전적인 일을 하는 환경을 조성하면 멘탈력이 개발될 것이다. 꿈이 있다면 행동으로 옮겨라. 작더라도 첫걸음을 떼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든다. 모든 상황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앞일을 걱정만 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끝날 것이다. 꿈을 죽이지 마라. 자신을 믿고 아무리 작더라도 첫걸음을 떼라. 꿀벌은 몸에 비해 날개가 너무 작아 나는 것이 공기역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꿀벌은 잘만 날아다닌다. 종종 위대한 일은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난다. 인생에서 서 있는 위치와 운명에 대한 책임은 바로 당신에게 있다. 어떤 이들은 부모나 스승, 때론 남을 원망하고 상황을 탓하거나 운이 없다고 불평한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거나 자라온 환경에 불만을 드러낸다. 하지만 우리는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안 좋은 집안 출신이어도 끈기와 헌신, 결단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알고 있다. 상황을 남 탓으로 돌리면 책임감이 사라지고 인생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 실패란 없다. 오직 피드백만 있을 뿐이다. 딸이 어머니에게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털어놓았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포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딸을 부엌으로 데리고 갔다. 냄비 3개에 물을 채운 다음 불 위에 올려놓았다.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 두 번째에는 달걀, 마지막 냄비에는 커피 원두를 넣었다. 끓게 놔두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다가 20여 분이 지나자 불을 껐다. 어머니는 당근과 달걀을 꺼내 각각 접시에 담고 커피도 국자로 떠서 접시에 놓았다. 그러고는 딸에게 이렇게 물었다. 뭐가 보이니? 딸은 당근하고 달걀, 커피가 보여요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딸을 더 가까이 데려가 당근을 만져보라고 했다. 딸은 당근이 부드러워졌다고 했다. 이번에는 딸에게 달걀을 가져가 깨뜨려 보라고 했다. 딸이 껍데기를 벗기자 단단하게 삶은 달걀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커피를 맛보라고 했다. 딸이 물었다.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는 이 3가지 음식은 똑같은 역경을 겪었지만 반응은 다 달랐다고 설명했다. 단단했던 당근은 끓는 물을 만나자 부드러워지고 약해졌다. 연약한 내부를 지키던 얇은 달걀 껍데기는 끓는 물 안에서 안을 단단하게 바꾸었다. 커피 원두는 독특했다. 끓는 물을 변화시켰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당신은 당근인가, 달걀인가, 커피인가?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아니다. 자신에게 오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이다.
스토아 학파인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멘탈력을 가르친 바 있다. 그의 지혜로운 격언들은 200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진실로 여겨진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마음이 상했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단점을 살펴라. 그러면 분노가 사라질 것이다. 위대해지기로 결단하고 필요한 일을 하라. 바로 지금. 일어난 일을 나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힘은 내 안에 있다.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당신의 스승이 된다. 자유는 인생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목표다. 자유는 우리의 통제 너머에 있는 것들을 무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인생을 바꾼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날 때 비슷한 후회를 하는데 후회의 키워드는 용기와 자유입니다. 용기를 내 모험과 도전을 해보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남의 시선이나 쓸데없는 걸림돌에 얽매여 자유롭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저도 과거를 돌아볼 때 같은 아쉬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 용감하게, 더 자유롭게 살았더라면 내 삶이 더 풍성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죠. 어쩌면 용감한 사람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유로운 삶이야말로 모든 인간이 꿈꾸는 삶입니다. 노예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요? 하는 모든 일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소망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완벽한 성공이 아니라면 어쩐지 겁을 냅니다. 완벽주의는 완벽하게 허구입니다. 결과를 알 수 없지만 내 뜻과 바람과는 다른 결과가 주어진다고 해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대범함과 여유를 가진 사람만이 용기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용기와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헛개비입니다. 원래 두려움은 육체의 건강과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생명체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닐 것이고 모든 일이 다 우리 뜻대로 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용기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도 행동하는 것이 용기의 개념이고 용기를 낸다는 것은 두려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두려움대로 인정하며 두려운 마음과 반대되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로봇이 화재 진화를 위해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용감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로봇에게는 두려움이 없으므로 용기도 없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만이 발휘할 수 있는 특권이며 특별히 인간은 유달리 발달한 두뇌로 인해 다른 모든 동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온갖 두려움을 창조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행동할 때 진정 용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 자유로운 삶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북돋고 격려하고 스스로 응원해야 합니다. 옛날부터 전해지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소 한 마리와 주인이 첩첩산중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주인이 소를 두고 혼자 도망치면 소는 저항을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호랑이에게 순순히 잡아 먹히지만 주인이 도망가지 않고 소와 함께 고삐를 잡고 싸우면 소는 능히 호랑이를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소가 인간의 자유롭고 용감한 정신 또는 영혼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망친 주인은 두려움에 굴복해서 빈 껍데기로 살아가는 인간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자유롭고 용감한 정신과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면 세상에 그 무엇도 범접할 수 없는 강하고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에 굴복하면 평생 노예로 살아갑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당신의 소를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호랑이와 한판 승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인간다운 삶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